지우개죠. 아, 어디로? 나 너무 잘 먹었어. 이번 달에 공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소개를 좀 해줄게. 우리 교재에서 봤던 난이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3부터 해가지고 3, 4, 5, 6, 7, 8 여기까지 있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분류해보자. 기출을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실전 모드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이 기출 같은 경우는 어제 소개해준 대로 킬렐 분이라는 책을 오늘 같이 해볼 거거든. 이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주관제가 좀 더 있어. 주관제 복습하는 문제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난이도 기준을 봤을 때는 킬레고는 뭐 이 정도 사요. 구조 같은 게 있다 생각해서. 근데 주관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사이고. 근데 여기 이쪽에 좀 치료한 문제들을 많이 좀 풀어볼게요. 8까지도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할 거 되게 많아. 이제 제일 쉬운 것들 펀더멘털이나 엔티켓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근데 좀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옆에 친구가 글을 열심히 풀거든. 뭐 옆에 뭐 많이 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잘 못 받지 말고 어차피 다 하면 되는 거니까 단계를 밟아 나가보도록 하자. 왠지는 수능 완성을 좀 이렇게 부지런히 끝내볼게. 수능 완성 먼저 끝내고 다른 엔지를 푸는 걸로 이렇게 라인을 정하면 되고, 일단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제 수험수투 실문 22문제짜리 모의고사 꾸준히 해보고, 아직은 좀 분석해야 될 것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실무를 엄청 많이 풀진 않을 건데,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3개에서 2개, 3개, 4개 정도 늘어나요? 푸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정모가 있을 거야. 미정모는 한 시즌당 4회분씩 들어있어. 4회분 들어있는데 23번부터 30번까지 23번부터 30번까지 4회분씩 있거든. 근데 요거 시즌 지금 15개 이상 20개 정도 뭐 이렇게 준비돼 있어. 우리 남은 날이 19주 정도 남았거든. 8주 19주 수능까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풀 수 있으면 풀어서 27, 28, 29, 30번에서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그게 가능하겠는데 표정을 듣지 말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뭐 주말 수업 이제 나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강배 X도 저한테 될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수능 완성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 난이도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거 진도를 좀 먼저 나가고 1회분 진도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받았던 모의고사 관련해서 조금 더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진행해요. 7회에서 8회 정도 내로 끝내려고 하고 이건 두 번인데 수원 한 번 있고 수평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미적분은 요거랑 유사하게 준비해놓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미적분도 필러 문제들 좀 분석하는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괜찮지? 신나지? 사람이 없는데 자꾸 귀에서 환청이 들려. 예나 목소리가 들려. 신나긴 요 요거 책 한번 봐볼까? 몇 페이지 바로 가냐면 14쪽으로 가요. 14쪽. 책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우리 이 책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어려웠던 필러 문제들 있잖아. 21번, 22번 문제들이나 14, 15번 문제들, 주제형 문제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풀고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새롭게 나오면 자꾸 틀리고 조건에서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니까 좀 뭘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야. 이게 원본이면 요걸 풀기 위한 아이디어는 하나가 안 올 거야. 그치? 필러 문제. 그거를 이렇게 1번 문제 먼저 풀고 이 중에서 1분만 잘라다가 먼저 푸는 거야.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채용한 거 하나 풀어보자. 얘를 각각을 푼 다음에 얘를 연결시켜서 원본을 풀어보자. 이런 컨셉이라고 보겠습니다. 원본을 풀고 원본 잘 풀었으면 거기서 한 단계 나와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원본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원본 문제 약간 플러스 난이도 이걸 하나 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사실은 내가 1번, 2번을 수업 때 같이 풀고 이걸 풀어주면은 약간 좀 의미가 떨어져. 오늘은 좀 그렇게 해보긴 할 건데 뭐가 제일 좋냐면은 나랑 1, 2번을 같이 하고 원본을 스스로 힘으로 풀어가요. 푸는데 여기서 배웠던 아이디어나 배웠던 개념을 잘 연결시켜서 풀고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수업에 와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은 쭉쭉쭉 해가지고 테마가 60개, 60여 개 있거든. 70개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14번, 15번 한번 바로 풀어볼까? 14번, 15번이 지금 요 형태야. 14번? 미안, 14쪽, 15쪽 1번이야. 이거 지금 두 개 푼 다음에 이제 원본을 푸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받았어. 혹시 좀 쉬워가지고 빨리 풀었다라 하면 원본 바로 풀어가도 되니?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응? 쌤, 이번에 여기 맨 끝 적고 맨 끝에 로그 로그 4의 그 4예요? 1번에 있게요. 1번에. 이요? 이거는 89. 문제 푸는데 이제 이 1회분 문제 풀 때는 어떤 걸 써줄 거냐면은 문제 밑에다가 중요한 행동 영역을 좀 자꾸 써놓을게. 그걸 써놓는 걸 의식하면서 좀 약간 같이 좀 필기를 해놓고 생각을 해주면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을 한다. 미지수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지. 근데 도입을 한다라고 외우라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 로그로 돼 있으면 식이 불편하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로그 안에 얘랑 얘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랑 요게 꼴이 같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 꼴이 똑같다. 그렇지? 근데 분명히 A랑 B는 서로 다른 두 실수라 얘기해.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치환을 해놔야 2의 케이스로 바꿀 수 있어. 4a-a 제곱은 2의 케이스. 지수로 가면서 워낙 많이 했었던 내용이잖아. 그치? 4b 빼기 b 제곱은 2의 케이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 이상한데. 역시 둘의 모양이 똑같아. 그치? 둘의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2의 케이스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면은 얘 두 근이 A랑 B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진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지.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4a-a 제곱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4b-b 제곱도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A는 0과 4 사이, 여기도 B는 0과 4 사이 이렇게 다 진수 조건까지 처리를 해놓는다라고 보면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문제 좀 어렵긴 했는데 마지막에 처리를 어떻게 해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수 조건까지 써야 되거든. K가 자연수다. 그렇지? 그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라는 게 A 곱하기 B야. 그러니까 A 곱하기 B, A, B 요거 이용하려면 뭐가 돼? 보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그 부분이 A, B를 했을 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지. A 플러스 B는 3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2의 케이스 이런 식으로 지금 놓을 수 있어. 그치? 마무리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어. 여기 A, B가 둘 다 양수지. 그치? 양수 조건이 있으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양수 조건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최대 추수를 구하는
완전 제곱골 말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 말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지?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그 다음 생각하시는 거 양수 조건. 양수 조건 있으면 못 돌려요. 사랑 산술기야? 산술기. 산술기야를 해보자. 산술기야.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 플러스 b랑 ab가 지금 다 있잖아. 이렇게 지금 만들고 나면은 a 플러스 b를 대입했을 때 2, 그다음 여기는 2의 2분의 k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2의 1승인 거니까 1, 2분의 k 이렇게 본다라면은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치? 근데 k가 자연수라했으니까 어차피 1 또는 2밖에 안 돼. 근데 2는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2가 될 때는 등호가 들어갔대잖아. 이제 등호가 들어가려면은 a랑 b가 똑같을 때야. 이 산술기하여서. 그건 지금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지. a랑 b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k 값은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k가 1이면 a 곱하기 b는 2가 정답이다. 쓰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지수로고 함수 말고 지수로고 단원에서는 어떤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꼭 이런 문제가 아닌다 하더라도 우리 평점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었어. 그치? 이런 문제가 21만큼 문제로 곧잘 출제가 돼. 21만큼 문제. 좀 잘 확인해 놓기. 시간이 아니에요. 그다음 2번도 바로 해볼게. 한 3분 정도만 생각해봐. 그 89. 일단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 우리 이런 처리는 생각해보겠지.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 두 개 처리를 해야 된다. 그치? 그렇게 놓고 나면 이것까지는 해야 돼. 요 1번, 2번 처리하는 거. 그치?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조건 내가 써주면 첫 번째는 이 자연수 조건은 놓치지 않아야 돼. 이 자연수 조건인데 거기다가 순서상까지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거는 뭔가 부정방정식, 부등식 대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한번 형태 볼까? 로그 2의 q 그 다음에 3p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q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q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의 3p승을 이렇게 좀 써줍니다. 2의 3p승 그 다음에 이 2번 해보면 2번은 넘기면 얘 2분의 로그 3p 네, 로그 2의 q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로그 2의 q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니까 얘는 2분의 3 로그 2의 q라고. 그치? 그러면 q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리한다 하면은 여기 곱하기 3분의 2하고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정리해줘. 그럼 여기 이분이 얘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q라고 하는 거는 2의 2p승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결국에 q라고 하는 걸 이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정리하지. q는 2의 2p승보다 크거나 나와. 그 다음에 2의 3p승보다 작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해?
문제에서 PQ는 자연수인데 100 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유나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마음. 서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입을 할까? 네? 무슨 입?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면서 개수를 지금 다 찾아줘야 돼. 왜냐면 자연수 조건 있잖아. 자연수 조건이나 순서상을 얘기했으니까 얘를 대입으로 연결시켜서 따져봐야 된다 지금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P에다 1부터 대입, P에다 2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2에 제곱이면 4 Q 이쪽은 지금 8이지. 하고 나면은 여기서 4개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그 다음 거 2 대입하면 16이지? 16, Q 이쪽은 64. 그러면은 48개 이렇게 쓰면 돼요. P가 3이면 P가 3일 땐 그럼 여기는 64 Q 그 다음에 여기 510 됐으면 이거 어차피 100까지밖에 안 돼. 100까지밖에 안 되니까 64부터 100까지 따지면 37개가 되고 P가 4일 때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요 3개를 더하면은 89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치? 그 3번 문제 형태를 한번 봐봐. 3번 문제. 3번 문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면 3번 문제 박스의 첫 번째 줄은 요 1번 문제와 관련돼 있지. 그치? 근데 3번 문제의 두 번째 줄은 좀 전에 배웠던 이 부등식 관련돼 있어. 요거를 이제 숙제로 해오라는 얘기였어. 거기 내가 준 스케줄표 있지. 스케줄표에 보면은 틸레폰 복습이라고 이렇게 있거든. 그거를 숙제로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단원에서 7단원 정도 나가지니까 테마를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요거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이게 지금 2개 배웠으니까? 생겼지? 이 급식표는 최소한의 학습량을 넣어보거든. 그러니까 그거 못 따라가면 안 돼. 거기 매번 하고 오면은 열심히 도장 찍어줄게. 참잘했어요 도장 찍어줄게. 그리고 그거 다 모으면은 혜택이 있을 수 있어. 왜? 지금 열심히 모아봐. 그러니까 우선은 오늘 할 거 먼저 하고 나서 필러 문제 풀 시간 되면 좀 더 해볼게. 20쪽으로 가고 5번 문제를 한번 봐. 5번 문제 아주 쉬워. 6번도 쉽고. 좀 전에 했던 거에 비해 쉬우니까 5번, 6번 한번 필히 풀어봐. 아, 5번에 정답 몇 나왔어? 18. 6번은 바로 실전이야. 6번은 22년 6월 평가원이지.
근데 5번 문제 지금 설계 잘못한 친구들 있어. 봤더니 생각 잘못 못하고 x 사승 빼기 45에다가 곱하기 fx는 0.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는데 이 두 식은이 각각 중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알파가 있으면 얘도 중분이고 베타가 있으면 얘도 중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상황을 봐보면 x 사승 빼기 45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얘가 0이 될 때를 먼저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본다 하면은 어차피 x 제곱은 7이 돼야 되겠지. x제곱은 7인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지금 되면 이게 알파 루트 7, 베타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거야. 그치? 근데 그 근을 fx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지금 중분이 된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fx는 x 마이너스 루트 7, x 플러스 루트 7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볼 수 있겠지. 6번도 정답 나왔어? 6번은 많이 풀어본 문제인데. 유나야. 아까 이 5번과의 차이점이 뭐야?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도움이 될 거야. 5번이 왜 쉽고 6번은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지수가 미지수. 그렇지. 잘 쓰였어. 한결 그거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n의 제곱근에 대한 문제들은 지수 부분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려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홀수일 것인가 짝수일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을 풀 때는 자꾸 앞에 있는 문제들이랑 뒤에 원본이랑 차이가 뭔지를 한번 봐. 그러면 내가 원본 문제는 못 풀었는데 앞에 있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점을 느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반드시 문제 밑에다가 적어놔.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구분하기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도 또 못하고 있다. 6번 문제 풀어볼게. xn승 빼기 64 곱하기 fx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 실근이 중문이다. 야, 앞에 거랑 똑같은 문제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x의 n승 빼기 64가 0이 되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0이다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랑 n이 짝수일 때. 그치?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어차피 근이라고 하는 거는 x는 2에 그 다음에 n분의 6승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짝수일 때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 n분의 6승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fx는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이쪽이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 지금 중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하나는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는 홀로 있겠지. 그냥 쓸쓸하게 있겠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 이해됐어? 얘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갖고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 얘랑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는 중분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아까 했었던 거에서 교훈을 찾아봐. 이거 나왔을 때 우리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 그치? 만들었듯이 여기도 똑같이 fx라고 하는 거는 바로 x-2의 n분의 6승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x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n분의 10x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 참수가 이렇게 어차피 y축 대칭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가 음의 정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n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음의 정수가 되려면은 뭐 1, 2, 3, 4, 6, 12 중에서 짝수만 봐야 되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은 2, 4, 6, 12 그래서 24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지? 넘어가서 9번 문제로. 이제 그 뒤에 7번, 8번 두 문제는 거의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되는 거 강화라고 돼 있지. 7번, 8번 뒤에 강화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강화라고 돼 있는 거는 원본 문제보다 좀 더 어렵게 만들었던 그거를 그러니까 평가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든 형태를 이제 숫자로 좀 더 해보면 되겠어. 그리고 9번 문제 제일 위에 보면 조각이라고 돼 있잖아. 이 조각은 원본보다 쉽게 좀 잘라서 나와요. 그 중에 일부 아이디어나 10번도 조각이지. 9번, 10번을 그럼 각각 풀고 이 조각 두 개를 연결해서 원본을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컨셉 이해됐지? 9번, 10번 둘 다 어렵지 않고 11번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가지고 11번 문제 거침없이 잘 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던 유형인 거니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 일단 9번, 10번은 차분하게 풀어보세요. 이번에 정답은 16이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역함수를
관계를 잘 관찰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좌표랑 어떤 기하적인 관계 사이에 오고 가는 거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이제 내가 너희한테 그냥 설명만 해줄 게 아니라 지금 돌아다니면서 잠깐 쓴 걸 봤잖아. 근데 가장 잘못 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좀 안 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경우가 언제냐면은 여기 이제 누군지 자기 자신 알고 있을 거야. 여기 T, AT성이 있고 여기 지금 AT성, T라고 놓으면 이건 거의 안 풀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 이 기하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얘를 이용해서 좌표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넣으면 이거 지금 뭐 기울기를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얘에 대한 식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떻게 하다 연립을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사고 과정을 확실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수업에서 그래도 하나 성공하고. 좌표 설정부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는 잡을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는 뭔가 기하적인 특성을 우리가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조금 더 차근차근 가보자. 뭐랄 거냐면은 뭐 이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조건이 A, B는 7 곱하기 BC라고 했잖아. 그럼 봐보면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건 보이거든. 이렇게 두 개 같이.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볼게. 이 BC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A, B, D를 더한 거지. 이게 얼마냐면은 2분의 9면은 저기 2분의 9고 2분의 9루트이다 이렇게 보지. 이렇게. 그치? 근데 A, B 길이가 7BC라 했으니까 이거 7BC라고 보시고 나면은 그럼 BC가 얼마인지 나와. BC 길이는 9로 나눠버리면 2분의 루트이다.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다 다시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A, B 길이는 2분의 7 루트가 되고 2분의 7 루트. 2분의 7 루트라고 하는 거는 드디어 이제 이 방향이 잡히지. 얘네가 요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루트 1로 나오니까 2분의 7이고 2분의 7인 거. 아니면 여기를 더 이렇게 잘게 잘라도 돼.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삼각형에서만 분석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어디 구하냐면은 요 좌표 구할 수 있지. 여기 2라고 볼까? 여기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의 교점이잖아. 그럼 교점에서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면 그럼 a 좌표가 어딘지 나오지. 그치? a 좌표가 나왔으면 그 대입만 하면 되잖아. y는 a x인 거니까 대입만 하면은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a는 16이 나온다. 그렇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또 기본을 잊고 있어. 수원 순서를 오랜만에 해서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문제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 문제. 잠깐 쉬었다 계속 할게.
좀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개념 정리 다시 해주고 그래도 그게 좀 욕심이 갖고 하려면 건대 정도가 그런 합동기업까지 하는 학생들 경쟁력이 좀 떨어진 거 예상하고 있어서 더 좋겠네. 기아. 아직은 합동기업 하는 건 아니니까 합동기업까지 하는 반으로 들어가서 2번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상의해보는 방법도 있겠네. 일단 그렇게 해볼래? 어떤 기업은 좀 쉽게 나는 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외국에서 치면 어떤 정도 싶더라고. 그렇게는 아니지. 11번씩 13번? 그 정도. 13번이면 뭐 미적분 소프트는 어렵게 나오니까 20번 어렵게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좀 쉽게 나온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달라서 기출을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돼. 그러면은 방학 때 기하 학점을 좀 같이 돌려놔야지. 이게 국어하고 애매하고 논술이 오래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좀 힘들다 싶으면 약수문수 가서 같이 하면서 미적분도 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좀 위험하긴 한데 다른 방법은 정말 안 하고 있어서 미역국만 하는 학교 중에 제일 요즘 그래야 좀 알아봐야지. 하준아, 잠깐. 우리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논술을 하면서 약술 논술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지. 약술 논술도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건 우리 탐구랑 구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는 거는 거의 안 되는 개념이 아직도 다 안 돼서 좀 방향을 정해서 먹어야지. 중심은 약간 살짝 포기를 포기하지 마. 해서 논술도 잘 챙긴다 쪽으로 가면 좋지. 기억하면서 중심을 다 지역 그게 너무 좀 라인으로 했어야지. 이나가서 숨었어. 지역하면서
4번까지 있으니까 10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써놓는 얘기들 잘 파악해놔. 역함수 관계를 분단했을 때 좌표만 무작정 잡는다 생각하지 말고 기하적인 관계 충분히 반영하기. 반영하면 그러니까 10번 문제 허겁지겁 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번, 10번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각 두 개를 연결해서 이 원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본다면은 첫 번째 조각의 의미는 역함수 관계 보고 좌표랑 기하 관계 잘 잡자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조각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 문제를 무작정 풀기만 하지 마. 뭐가 중요한 걸로 보여요? 이 문제 딱 형태를 봤을 때 평으로 시작해. 평이동. 평이동 관계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11번 문제를 딱 눈으로 봐보면 11번 문제 액자 이동하는 거 보이지? 11번 전부 다 액자가 다 이동한 걸로 생각했던 거지. 다음 9. 실수? 풀고 좀 시간이 남는다면 그 다음 문제 풀어봐도 좋아. 이미 풀었어야 돼. 이 문제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함수 이렇게 역함수 만들어 보시죠. y는 놓고 ax 하고 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10번 문제에서는 이 평행이동 관계가 의식적으로 어떤 좌표 사이에 관계, 그러니까 길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올 때 x 방향을 이만큼, y 방향을 이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2고 2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럼 여기서 2루트 있지. 그치? 2루트 바로 구성을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를 줬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잘 구해보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 지금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 길이 알아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내린 게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기울기 1인 거니까 직각 여기 길이 지금 건드려. 이 길이 얼마야? 둘이 교점 잡으면 되겠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면은 1,1이네. 1,1인 거니까 요 좌표 1,1. 그러면 여기 길이 루트 200거든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0,0에서부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돼. 그치? 루트 2가 나왔고 그러면 지금 식을 써주면 삼각형의 넓이는 3이잖아. 3은 하고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AB지. AB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H인데 H가 좀 전에 루트가 들어있어.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되면서 그러면 AB 길이가 나와. 여기서 AB 길이를 하는 거는 3루트가 나온다. 3루트. AB가 3루트이라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가 돼요. 여기서 루트 2라고 볼 수 있지. 이게 루트 2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 1, 1. 그러면 이렇게 좀 잘라주면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A 좌표를 하는 거는 2분의 1 빼면은 2분의 1 그다음 2분의 3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2분의 1,2분의 3을 y의 ax승에 대입하면 A 값이 나온다. 아직 좀 기출 분석이 덜 된 거야. 이런 문제 빨리 안 풀리면은 11번 문제 유명한 문제지. 22년 9월 문제. 이거 숙제로 해보세요. 13번으로 가자. 13, 14번 두 개. 이랑 무사랑 계속 돌아가면서 고개가 왔다 갔다 왔다. 잠 좀 깨봐.
13번 됐어? 13번 답이 3? 나왔어? 그 이등변 삼각형인 거 파악했어. 기울기 n인 거랑 기울기 마이너스 n인 걸 했고 이렇게 시작점이 이렇게 같은 축에 있을 때 이 기울기가 두 개 절대값만 다르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지. 그치? 13번 설명 필요하면 해줄게. 문제 한번 풀어볼까? 4번의 답이 3번이야. 일단 어떤 길이 간의 비율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3번, 14번의 공통점은 길이 사이의 비율 관계를 보면서 좌표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요거 15번 문제로 연결되는데 15번 문제 23년 9월 평가원이야. 그치? 15번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은 13, 14번에서 이 주간 문제들을 잘 정리를 좀 먼저 해보라는 거야. 얘를 문자로 잘 표시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 그럼 어디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냐면은 살짝 잘못 그렸는데 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가장 작은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한번 써보자. 여기를 K라고 합니다. K 구성을 해줍니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황 BC는 3 곱하기 B다. BC는 3 곱하기 B. 이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데 BC는 3 곱하기 BP. 그럼 1대 3이다 얘기한 거니까 여기 이 자리가 3K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여기 2분 3K라고. 그럼 따라서 1대 2, 1대 2 지금 이렇게.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이 직선 두 개도 기울기가 m과 마이너스 m인 거니까 여기 지금 2등변 삼각형이거든. k 3k면 여기 이 자리는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2k씩 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문제에서 얘기한 두 번째 조건 AQ랑 4 곱하기 BC가 같대. AQ 여기 있거든. AQ랑 4 곱하기 BC면 BC는 여기지. 4 곱하기 BC. 4 곱하기 얘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 이용하려고 하면은 어디를 보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길이랑도 같겠지. 둘이.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여기서 보면은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을 따진다 이렇게 생각해 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나온 상황이 여기가 1대 2잖아. 1대 2. 그러니까 한번 문자를 써보면 AQ는 4 곱하기 BC다. 그럼 BC를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넣을까? A라고 둔다면은 여기 AQ가 4 곱하기 A다. 이렇게 4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A면 여기를 우리 그냥 3A라고 할까? 3A라면은 여기가 12A가 되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 길이는 이 길이 지금 2a가 되는 거야. 그렇지? 3a 중에서 2a 찾아야 된다고 볼 수 있지. 여기가 지금 2a 이렇게 2a고 여기가 12a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1대 6이네. 1대 6. 1대 6인 거니까 1대 6을 본다면은 여기 12K만큼 더해주면 돼. 여기 2K인 거니까 여기서 12K만큼 더해요. 그래서 이분이 11K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기억 일단 말했지? 기억은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얘 X1의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1인 거 같고 니은은 X2는 10 곱하기 X1이랬다 했는데 요거 11 곱하기 X1이야. 11 곱하기 X1. 니은은 틀린 거. 그 다음에 디귿은 Y2는 6 곱하기 Y1이다 했는데 우리 좀 전에 했지? 1대 6이라 했으니까 1대 6인 거. 그러니까는 디귿은 맞다. 그래서 또 이 길이만의 비율을 이용해서 문자를 표시를 해가지고 잘 파악을 해볼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근데 이 14번 문제는 지수로 함수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냥 직선은 좋지. 근데 이제 우리 많이 풀었던 15번 문제는 이제 평가원 문제는 이 직선들의 곡선이 겹쳐져 있는 꼴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였으니까 좀 전에 배웠던 거 연결시키면 15번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하다. 이것도 또 숙제를 해볼게. 15분이 없어요. 15번이 없어? 페이지는 당연히 제가. 그 뒤로 16번이 있어? 네. 일단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짐작되지. 19번 문제를 먼저 이렇게 스쳤다. 19번 문제를 막 풀었던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만 보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 이런 문제를 풀어요. 아니야. 나라는 틀려줬지 마. 할 수 있어. 17번 먼저 해. 17번, 18번 두 개를 해보고 19번 또 도전해보는 거지. 이렇게 해보게.
17번에 4 나왔어. 4. 장이 됐어? 해볼게요. 17번에 4고 18번에 21이야. fx는 절대값 3의 근데 이제 이런 절대값 함수를 봤을 때는 쫄지 말고 어떤 처리를 해주냐면은 그냥 정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정근 항상 그래서 꼭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실근의 개수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 얘기를 해줄게. 평점에서 배웠던 얘기인데 뭐냐면은 자꾸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있어. 지수로 함수. 왜냐면은 지수로 함수가 워낙 단조로워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그러니까는 절대값을 줘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절대값이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장치가 이 구간을 나눠주는 거야. 구간을 나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고 0보다 클 때는 어떻다. 이거였지. 이 두 가지 상황이 항상 많이 나오니까 얘네는 좀 잘 생각을 해놓기.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봐. 그럼 이 함수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y는 m이 있으면 y는 m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서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서 절대값 씌웠으니까 정근선도 같이 절대값 따라서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서 본다면은 이쪽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면 그럼 이 상황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거리 개수를 gt라는데 지금 이렇게 5개를 더해서 g4 5 6 7 8까지 더해가지고 그 값이 8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몇 개씩 나눠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몇 개씩 나눠 가져야 될까? 실수 t에 대해서 그치 2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럼 어디가 경계값이겠어? 얘가 지금 경계값을 이 정근선의 지점에서 한계 만드는 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7을 대입했을 때 7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경계값이 7이 나오는 선인 거니까 옆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3의 1승에 빼기 7 이렇게 해주면 4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18번을 좀 전에 내가 했던 얘기가 나왔네. 구간별로 정리해 있는 함수. 18번에 21 나왔어. 되게 조금만 지나면 그 졸았던 시간들 너무 후회돼 진짜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엄청 간절해지는데 졸리면 물 마시거나 세수를 하고 좋지. 18번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 같이 해볼까? 아니 해보자. 넘어가자. 재영이 괜찮아? 18번? 근데 4시간 동안 여기 있어요? 아니 그게 궁금해 지금? 싫은데. 아니 이동하긴 할 건데 근데 이제 2시간을 좀 초과할 수도 있어. 싫은데. 싫다고? 약간 뭐 10시 넘어서 끝난다고요? 8시 조금 넘어서 끝날 수도 있어. 8시 넘어서. 18번 괜찮아? 한번 해볼까? 18번 된 사람들은 19번도 좀 도전해봐.
19번은 수능 문제잖아. 23년도 수능 문제. 18번에 기함수를 그려보면 절대값 3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6에 이게 x 플러스 3넷을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fx는 t의 서로 다른 실물의 개수를 gt로 정의한다 했는데 그 gn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요점이 3개가 되는 지점들을 다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18번 문제는 너희가 좀 잘 오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이 19번이랑 20번 같은 문제가 있고 19번, 20번 같은 거 보면 n값이 안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이 함수는 숫자가 지금 다 나와 있어.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문제를 할 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푸는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안 나와. 여기 미지수들이 많이 딸려 들어가게 된다. 그치? 그러니까는 숫자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감사하게 그냥 빨리 풀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놓으면 돼. 뭐 그래프를 그려볼게. 보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 6이 이런 지점 있다 해볼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이쯤에다 잡아보자. 그러면 이쪽에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그어놓고 나면은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원래는 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지금 대입을 했을 때 얘는 이런 형태로 가겠지. 여기 정근선이 근데 이거 지금 절대값이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여기로 사실 특기로 가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 0 대입하면은 27 빼기 6인 거니까 27 빼기 6이면 21이지. 구멍이 이렇게 막혀있는 그 다음에 이쪽은 0 대입하면은 로그 2의 8분의 1이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하면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면은 계속 원래 함수는 얘는 이렇게 좀 올라갈 때 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6을 기준으로 아니에요. 로그 함수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얘 지금 절대값 씌웠으니까 9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거 정근선 아니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치? 이렇게 지금 다 지어주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이 y인 거예요. 그러면 n값 뭐겠어? 6일 때 하나, 둘, 세 개지. 그 다음에 7도 되고 8도 되고 왜 지금 9가 되는 거니까 9부터는 안 된다. 3개 더하면 21이 정답이다. 괜찮죠? 이 21번 한번 보자. 쓱 한번 23번을 봐요. 23번도 우리 여러 번 풀었던 문제. 24년 9월 때 9월 평가. 이거 평점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었던 거야. 근데 아직도 해보면 또 안 풀릴 수 있어. 그러면 더 연습을 해보자. 아직 기출이 막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원활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이 답이 5야. 21번은. 그러니까 지수 함수가 같이 구간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쉽게 구성한 거야. 하나를 그냥 직사를 한번 씌워줬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칙을 생각해놔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뭐가 기준이냐면은 빨간색 글씨로 써 치역을 잘 보는 게 결국 관건이에요. 치역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들이 몇 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 봐봐. 이게 X승 보면은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함수가 이렇게 갖다라 보면은 잘라서 관찰해보면 여기 4거든. 그럼 이 안에 이미 치역이 몇 개 들어있냐면은 1, 2, 3, 4, 4개가 들어가 있어. 요게 1, 2, 3, 4가 있다. 1, 2, 3, 4가 확정이다. 1, 2, 3, 4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이보다 큰 쪽에서는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합집합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1, 2, 3, 4가 이것도 중복돼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이거 말고 한 개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이 직선이라고 그려보면 2를 지나가는 상황인 거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1, 2, 3, 4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5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형태로 이렇게 확인해보면 문제에서 범위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런 지점들을 여기 이렇게 K라고 놨을 때 K 이렇게 둔다면은 여기 5가 이런 데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리고 6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럼 정확하게 식을 써주면 이 FK라고 하는 지점이 있지. FK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인데 이 등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5쪽이야 6쪽이야 등가 어디 들어가야 돼? 5쪽에 들어가야 돼. 이쪽에 등가 1번 들어가야 이걸 풀면은 대상을 계산만 해주면 5 그 다음에 여기가 K 대입하면 A 곱하기 K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양변 계산 A로 나누고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여기 2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쪽은 2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서 최소값이 3이라고 했지? 그럼 이 부분이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A가 5가 되겠지? 이제 이 21번이랑 22번 정도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23번 문제를 제대로 더 풀 준비는 돼. 사실 23번 문제 많이 풀긴 했었는데 땄어. 네? 22번 풀었어. 22요? 13번 풀고 있는데요. 22번 여기도 치역의 원소에 대해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10개다 이런 식으로 문제인 거예요.
1이요? 22번에 15. 아, 15. 잘 안 풀린 사람들은 같이 봐보세요. 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이제 치역을 한번 봐보면 치역을 잘 보자 알겠지? 치역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냐면은 정근선이 b잖아 지금. b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 b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b보다 하나 큰 거야. 정근선보다 하나 큰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y값이 b를 준다면은 저 0 대입하면 2에 b 플러스 2의 a승까지 이렇게 지금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때 개수는 2의 a승계가 되는 거야. 2의 a승계.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그때는 문제에서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얘기했으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을 지금 본다. 그러면 치역에서 우리가 정수만 봐야 되잖아. 치역의 정수는 뭐뭐가 들어갈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함수 마이너스 5펴져 있지? 그러니까 정근선이 8이라고 나오면은 8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치? 근데 여기다 0 대입하면은 7이지. 7부터 시작해가지고 7이 이렇게 있다면은 7부터 해서 요리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근데 2가 어딘지 봐요. 여기다 2 대입하면은 4거든. 2 대입하면 3거니까 2 대입했을 때 4. 요렇게 지금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은 4, 5, 6까지 되는 거야. 7에는 구멍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 있어요. 3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랑 여기랑 합치면 10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10개가 되려고 하면은 이쪽 그래프 개형이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돼.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이랑 이쪽이랑 합집합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겹칠 수도 있고 뭐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지. 그치? 근데 우선은 저 2의 a승이라고 하는 거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될까? 2의 a승.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돼? 얘랑 하나도 안 겹친다고. 그럼 7이지. 하나도 안 겹치. 7개, 3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7보다는 크거나 같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생각할 수 있냐면은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얘랑 3개랑 다 겹친다면 10개, 3개, 10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 A 값은 뭐밖에 안 되냐면은 3밖에 안 돼. A는 3이야. 당연한 사실이지. 여기 그냥 대입해봤어도 알았을 거야. 여기 8개, 3개 상황밖에 안 된다는 생각합시다. 16개도 말이 안 되고 4개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등식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A는 3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을 써주면 결국에 8개거든. 8개 새긴 거니까 명확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함수랑 여기랑 딱 한 개 겹치는 거야. 한 개 겹쳐서 합쳐서
몇 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얘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려. 그치? 그러면 이쪽에 8개고 이쪽에서 4 하나 겹쳤지. 5, 6 해가지고 10개가 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그 여기다 0 대입해보면 A 값이 3이 나왔으니까 B 플러스 8이거든. B 플러스 8인 거니까 요 지점이 B 플러스 8을 이렇게 보는 거야. B 플러스 8과 4가 같다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를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B 플러스 8은 4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거 안 되지. B 값이 자연수란 조건이 있어. 그치? 얘는 안 돼. 그러면 다른 상황 하나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어떻게 돼야 돼? 이 상황이 안 돼. 어떻게 되냐? 여기 7은 우리한테 의미 없고 6인 지점 있잖아요. 6인 지점을 일단 봐. 6인 지점. 6인 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버려. 여기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갔는데 1층 가가지고 5는 안 들어가. 5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지금 6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생각하면 돼. 그치? 그렇게 간다면은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뭐라 생각할 수 있냐면은 6일 때가 되는 거지. 6일 때의 값은 B 플러스 1이 돼야 돼. B 플러스 1부터 제일 작을 때부터 보니까 B 플러스 1인 지점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 아까는 이 제일 큰 때를 여기다 쓴 거고 이번엔 제일 작을 때 쓴 거를 그래서 B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B는 B가 5가 나왔으니까 둘이 곱하면 15가 정도 된다. 이거 어려웠어? 괜찮았지? 23번 문제 추가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25, 26 두 개만 하고 끝냈다. 25, 26 조금만 안 어려운데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 써야 되냐면은 평점에서 배웠던 거 좀 적용해봐야 되거든. 25, 26 같은 문제 왜 풀겠어? 27번을 봐봐. 27번. 27번이 24년 수능이었어. 몇 번이야? 27번이 24년 수능이다. 없어? 그게? 수능 몇 번? 수능 21번. 아, 써있지. 그럼 이제 25, 26번 같은 문제로 연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치역이 P 플러스 1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한 거고? B부터 아니에요? 아, B는 정근선이라서 포함이 안 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은 B는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수로 따졌을 땐 B보다 하나 큰 거부터 시작해야 생각하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 B보다 크다라고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수의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2 대입했을 때 연속된다라는 거 잘 배웠지. 그치? 2 대입해보면 x축과의 교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먼저 잡았을 거냐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잡았지. 그치? 근데 우리 이거 할 때 t-1, t+1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지. 이거 이제 만약에 t값이 1이야. t값이 1이면 t가 1일 때 여기 봐봐. t가 1이면 여기 0과 2 사이거든. 이만큼에서 최대값이야. 그치? 그럼 그거 어디다 점 찍어야 되냐면은 여기다 점 찍어야 돼. 이렇게 t가 1인지 여기서 창이 2세. 다시 해줄게. t가 1일 때 1 대표는 0과 2 사이지. 0과 2 사이면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중에 최대값은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실제로 t가 1일 된 거니까 여기다 점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따라서. 만약에 t값이 뭐 3 정도로 해볼까? t가 3이면 그러면 2랑 4 사이야. t가 3일 때는 2랑 4 사이, 3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2랑 4 사이 이만큼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점을 여기다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된다.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연습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 평정에서 배웠었냐면은 그냥 y는 ft-야 ft+를 각각 그려줘. 그러니까 요거 한번 평이동 시켜보자. 평이동 시켜버리면 요렇게 한번 평이동하고 그 다음에 t+1 그래프 그리고 t-1 그래프 ft-1 그래프는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될 거야. 해놓고 나서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큰 쪽 선택해주면 이렇게 이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속성으로 그리는 걸 연습을 했었던 거야. 그치? 그런 게 있었어야 하는 표정이 지금 안 돼. 아니지? 이렇게 지금 긋는 거를 바로 연습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지으면 문제에서 t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 요 지점이 내렸을 때 이런 부분을 a라고 본다 하면은 여기 f의 a-1이랑 f의 a+1이랑 둘이 똑같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a 값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는 걸로 계속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그래프는 얘 f a-1 그래프야. 지금 이렇게 평이동한 거야. a 대표. 이렇게 평이. 그다음에 요 그래프는 이쪽은 a f x+1 그래프에다 a 대표. 다시 설명. 요거 fx 플러스 1에다가 a 대표한 게 얘인 거고 fx 빼기 1에다가 a 대표한 게 얘인 거고 둘이 함수값이 지금 같다라고 계산해. 한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 세연이 이해됐어? 한결에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보면 26번이 조금 더 쉬워. 26번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다시 해볼게. 그래프를 잘 그려봐. 문제 끝까지 답 못 내도 괜찮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
답은 108이 나와야 돼. 원래 함수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t랑 t 플러스 3, 4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평행 이동을 하나만 시키면 돼. t 플러스. 요것만 지금 감안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저 함수 그려주면은 요거 이제 평행 이동 시켜버리면은 함수가 이렇게 오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FT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려줘.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이번에는 아까랑 달라. 아까는 최대값이었으니까 이 연결시킨 선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잡았던 거였고 이번엔 최소값이었으니까 최소값끼리 연결시켜. 최소값,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좌표를 한번 적어볼까? 원래 함수의 0되는 지점은 여기 얼마냐면은 로그 2의 n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얘를 3만큼 당긴 거니까 로그 2의 n 빼기 5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g 마이너스 1이랑 g1이랑 같다 이렇게 있어. 이 빨간색 곡선에서 두 개 함수 값이 같대. 그러면은 이 어딘가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냐?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왜냐면 여기 길이가 이만큼이 이미 3차인데 그치? 저 차가 3차니까 이 간격이 2니까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디 사이에서 되냐면은 마이너스 1과 1이 이 사이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계산해주면 로그 2의 5, 로그 2의 n-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쪽이 이거 1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은 큰데 여기 로그 2의 n 빼기 2가 또 이렇게 있어줘야 돼. 그래서 로그 2의 n을 기준해서 정리를 해주면 3과 4 사이가 나오니까 n이라고 하는 값을 8과 16 사이다. 라고 해서 8부터 16까지 등차수의 합공식 쓰면 8이 나와. 이해됐지? 요거 명확하게 이해 안 되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한 개도 빠짐없이 평점에서 다 배웠던 중 이거 그리는 것까지 다 연습했던 거. 이거 다시 반복을 해야 되고 내가 주는 주간지도 평점 복습인데 거기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 문제들을 좀 넣는 게 있으니까 그 테마 잡아서 하는 거랑 이거랑 두 개 연습하면은 수험시투는 좀 기출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훨씬 좀 튼튼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기출을 더 완벽하게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오늘 받을 숙제가 좀 더 있거든. 프린트 받고 그다음에 책은 그 단톡방에 올려준 대로 수능 완성은 원래 뭐 학교에서 할 거니까 수능 완성 사면 되고 수능 완성 그래도 뭐 프린트로 풀고 싶다 하면 내가 프린트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받아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원 한 책에 하나 있고 수책 하나 있으니까 두 개 준비하면 되겠어.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해볼게. 자리를 좀 옮겨서 잠깐 쉬었다 가. 아까 이 작품 풀었던 거는 내가 해설을 소프트를 올려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강의를 어제 찍었거든. 그 해설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렇게 올려주고 보고 안 되는 것도 물어봤고
그다음에